소배압 도대체 고려는 언제 정복하는 것이오? 야율용서는 1011년 고려를 쳐들어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군하고 난 뒤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려를 다시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소배압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율용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자신이 혼자 처음으로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간 고려라는 나라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고려로부터 친조를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많은 군대를 회군하여 거란으로 돌아왔건만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친조를 안 오니 송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황제들을 보는 게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보다 전투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소배압의 말을 전적으로 신임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고려의 남쪽 지방으로 남하하지 않고 거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소배압이 분명 생각하는 게 따로 있겠지라면서 믿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인데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소배압을 보면 자기가 속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와의 전쟁 이후 거란으로 돌아와서 난릉군왕에 봉해지고 재상지까지 겸하면서 그 권세가 더 높아진 소배압에게 함부로 전쟁을 시작하라 명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소배압이 야율용서에게 진지하게 말하길 황제폐하께서는 소신이 거란으로 쳐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하신 듯 하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친조를 오지 않는 저런 괘씸한 고려놈들을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의 영토와 백성을 모두 빼앗고 송나라가 우리 거란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신 것이 폐하의 마음일 것이옵니다. 이미 저들이 거란에게 친조를 오겠다는 약속까지 어긴 상황이므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마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소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 힘없고 약해져 전쟁도 못 일으키는 노익장에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기도 하옵니다. 허나 황제 폐하, 제가 쉬이 군대를 일으키자고 폐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사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저는 고려의 양귀라는 장군과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보고 이 고려라는 나라를 함부로 받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겠다며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양귀 장군을 보면서 소신은 실로 두려움을 느꼈나이다. 강감찬은 또 어찌하였습니까? 노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실로 대단해 우리 거란의 젊은 인재 100명을 모은다 해도 강감찬 같은 인물 하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외다. 소신 고백할 것이 하나 있사오니 지난번 전쟁에서 강감찬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장수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를 차마 내 손으로 처단할 수는 없었기에 그만 그를 살려두고 왔사옵니다. 이 죄목으로 저를 처단하시겠다면 저는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싶을 정도로 강감찬이란 인물을 경외하였나이다. 그렇기에 황제 폐하, 절대 고려라는 나라는 쉽게 쳐들어가서는 아니되옵니다. 고려에는 양규같이 용맹한 장수들이 수십 수백이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강감찬처럼 외교와 전술에 뛰어난 이가 몇이나 더 있을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배압은 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난 야율용서를 마치 아기를 타이르듯이 좋은 말로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미 고려에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야율용서는 소배압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질 뿐이었고 그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말하길 도통. 지금 내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인가. 적국의 황제도 아닌 신하들을 한껏 띄우며 그들이 대단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니 막말도 이런 막말이 어디 있는가. 도통. 그대는 거란의 신하인가? 아니면 고려의 신하인가? 라면서 화가 나서 칼을 들어 휘둘렀고 칼은 순식간에 소배압의 목에 닿았죠. 만약 여기서 1cm만 더 들어갔다면 소배압의 경동맥에 닿을 뻔했을 만큼 아슬아슬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가뜩이나 고려를 쳐들어가지 않아서 심기가 불편한 야율용서였고 오랜만에 소배압을 불렀던 것은 이번만큼은 소배압이 군대를 일으켜 고려를 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건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적국 장수나 칭찬하고 있으니 야율용서는 소배압이 난릉군왕만 아니었으며 당장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배압 또한 야율용서가 분노한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고려와의 전쟁을 미룰 수 없다 생각하게 되었고 황제에게 사과를 한 뒤 당장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소배압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나서야 야율용서는 기분이 조금 누그러들었고 소배압에게 겨눈 칼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침소로 돌아온 소배압은 지난번 고려에 갔던 거란의 사신을 불러 야율용서와의 일화를 털어놓으면서 고려의 동태에 대해 물어보았죠. 고려에 갔다가 혼이 났던 거란의 사신은 그 뒤로 여진족을 통해서 고려의 소식을 틈틈이 들어왔다면서 현재 고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배압에게 소상히 고했어요. 소배압은 고려에서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문관들이 무신들에게 완벽히 제압당했으며
원래 문관이었던 강감찬 또한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지난번 사신으로 왔다가 고려로 돌아간 김은부 또한 그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죽었다는 소문이 돈다고 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배압은 깜짝 놀라서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난리통인 지금이 고려에 쳐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했고 당장 거란의 사신에게 고려로 가서 친조를 오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전하고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려의 황제 현종도 생각이 있다면 무신들이 황제의 말도 듣지 않는 시국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못할 것이기에 웬만하면 친조를 올 것이었고 설사 친조를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쳐들어가면 되겠기에 소배압으로서는 사신을 안 보낼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거란의 사신은 고려로 달려가서 친조를 오지 않으면 거란의 대군이 곧 압록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면서 횡포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란 사신의 말을 들은 문관들은 절대 친조를 가서는 아니 된다 주장하였고 반면 무관들은 친조를 가야 한다면서 괜히 전쟁을 일으켜 애꿎은 무관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지 말라 겁박하였죠. 최질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세상이 됐는데 이러한 천국을 뒤로 두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잡은 권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아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친조를 반대하는 문관들을 때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입을 막아 현종으로부터 친조 약속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종이 보는 앞에서 무관들을 패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문관들의 희생을 볼 수 없던 현종은 내가 친조를 가겠다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강감찬은 친조를 가겠다고 선언한 현종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에 빠졌고 무관들이 모두 물러간 후 현종에게 가서 제발 친조 약속을 거두어달라 읍소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이 강감찬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길 중추사 지금 당장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 무관들을 데리고 거란의 침략이라도 받는다면 이 고려는 바로 끝장이 나는 것이오. 나는 일단 거란의 황제에게 친조를 가서 최대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구실을 찾아 시간을 끌어보도록 하겠소이다. 그동안 중추사는 무관들을 진압하고 개경의 재건과 전쟁 준비에 임해주시오. 내 중추사에게 너무 무거운 임무를 맡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형부시랑마저 사라진 이 시점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재상은 오로지 중추사 그대 한 사람뿐이오. 라면서 강감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친조를 막겠다면서 다부지게 현종의 침소로 찾아온 강감찬도 막상 현종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 수긍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강감찬을 보고 강감찬의 부인은 황당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 드디어 미치신 거냐고 물었고 강감찬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오. 황제 폐하께서 거란의 친조를 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시간을 끌고 계실 동안 나는 이 고려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부인도 알다시피 우리 고려는 몇 년 동안 계속된 흉년과 개경성 재건 때문에 모든 재정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여. 그러니 미약하나마 내가 가진 재산이라도 모두 처분해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데 쓰려고 하오. 강감찬의 부인은 강감찬의 말을 듣고 우선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한 번만 겪어도 힘든 전쟁을 고려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도대체 몇 번째 겪고 있는 것인지 슬픔이 치밀어 오르던 강감찬의 부인은 어차피 전쟁이 나서 나라를 빼앗기면 자신의 재산 또한 모두 거란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러느니 그냥 고려를 위해 바치자고 강감찬과 한뜻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감찬은 늘 잔소리가 많고 걱정이 많아 역정을 잘 내던 부인이 이번만큼은 선뜻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어 천군마마를 얻은 듯 하였고 급히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던 거란의 사신에게도 강감찬의 소식이 알려졌고 그는 거란으로 돌아가 소배압에게 강감찬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소배압은 의아해하며 강감찬이 왜 저러는지 황당해했습니다. 거란의 사신은 지난번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강감찬이 3차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번에는 재산을 다 팔고 도망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엉뚱하게 말했고 소배압은 강감찬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죠. 소배압이 예상했던 것처럼 강감찬은 도망은커녕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후 고려는 거란과의 3차 전쟁에서 강감찬을 필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고려-거란 전쟁 27회 예고편과 고려사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